나는 마르쿠스 슈미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산업용 정밀 부품 수입 사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독일 제조업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력, 독일 품질 관리, 독일 정밀성. 이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공장도 수십 곳 방문했고 일본 업체들과도 20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나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부품사로부터 긴급 발주가 들어왔죠. 자동차 트랜스미션 핵심 부품 50만 개. 납기는 단 45일. 문제는 이 부품의 공차 허용치가 0.005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이 부품은 열처리 후 변형률이 0.1% 이하여야 했습니다. 나는 먼저 독일 업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죠. 최소 90일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협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업체들? 기술력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무역 에이전트가 내게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 한 곳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45일 안에? 0.005 공차로?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면 3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판이었죠. 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15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거대한 도시였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긴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가능할까? 설마 불가능한 걸 되는 척하는 건 아닐까? 택시를 타고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렸죠. 공장 외관을 보는 순간 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대형 공장과 비교하면 정말 작았죠. 5층짜리 건물 하나. 여기서 45일 안에 50만 개를? 공장 입구에서 김태준 대표가 나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강직한 사람이었죠. 슈미트 대표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제 대표님 도면 받고 테스트 샘플 5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검수해 보시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만에? 농담하는 건가? 하지만 예의상 마이크로미터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샘플, 공차 0.003, 두 번째 0.004, 세 번째 0.002. 나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만든 겁니까?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45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그날 공장 투어를 요청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공장 1층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장면을 봤습니다. 약 30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공정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그러나 느리게 진행됩니다. 일본 공장은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중국 공장은 빠르지만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기술자들의 손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CNC 선반 앞에서 한 작업자는 부품을 장착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일을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손이 3개인 것처럼 보였죠. 옆 라인에서는 2명의 기술자가 말없이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부품을 건네면 다른 한 명은 보지도 않고 받아서 다음 공정으로 넘겼습니다. 마치 10년을 함께 일한 듯한 호흡이었죠. 나는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저 두 사람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 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나는 독일에서 그런 호흡을 만들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한 라인에서 부품 하나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5초. 우리 독일 협력사는 같은 부품을 만드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김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부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실시간 불량률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0.03%? 독일 평균이 0.2%인 걸 생각하면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공장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작업자들은 밥을 빨리 먹고 다시 기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점심 후 15분 만에 라인으로 돌아와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왜 벌써 돌아왔습니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좀 더 집중해서 일하려고요. 미리 기계 상태 체크하면 오후 생산량이 10% 정도 올라갑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 대표가 나를 품질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QC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자 화이트 클린룸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45% 유지. 독일 표준과 동일했죠.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 앞에 앉아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부품 하나를 20분 동안 검사했습니다. 표면 거칠기, 치수 정확도, 열처리 상태, 경도. 모든 걸 체크했죠. 그리고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불량입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 부품은 내가 봤을 때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는 현미경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표면에 미세한 크랙이 0.01 깊이로 있습니다. 이대로 출하면 3개월 후 파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0.01.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나는 30년 경력의 바이어지만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품을 100% 전수 검사합니다. 50만 개 전부요. 전수 검사요? 그럼 시간이. 그래서 45일이 필요한 겁니다. 40일은 생산, 5일은 검사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더 정밀하다. 그날 오후 나는 품질관리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저없이 최근 3개월 생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들, 공차 분포도, 불량률 추이, 공정 능력 지수,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까? 네, 30초마다 갱신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라인이 멈춥니다. 나는 독일 본사에 있는 우리 협력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훌륭했지만 이 정도로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가방에서 독일에서 가져온 샘플 부품을 꺼냈습니다. 이 부품을 역설계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독일 업체가 6개월 개발한 겁니다. 김 대표는 부품을 손에 들고 몇 분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샘플 3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6개월 걸린 걸 하루 만에?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내 호텔 방 문을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김 대표의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샘플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측정했습니다. 원본과 0.001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10일째 되는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고객사로부터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부품 스펙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열처리 온도를 850도에서 920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김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엔지니어 미팅 소집하겠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다시 공장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은 듯 했죠. 납기는 그대로입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일은 45일입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하지만 이미 10일이 지났고 스펙이 변경됐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변수를 고려해서 일정을 짭니다.
지금부터 3일간은 야간 작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야간 작업? 나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조 때문에 야간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나는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낮과 똑같이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도 20명 정도 있었죠. 김 대표도 거기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새 일하는데 제가 집에서 잘 순 없죠.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 CEO가 밤 11시에 공장 현장에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커피를 마시며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납기는 지켜야죠. 그게 우리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 단어가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3일간의 야간 작업이 끝난 후 새로운 스펙의 샘플이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검사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정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나는 김 대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이었죠. 고기를 구우면서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처음에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45일 납기도 0.005 공차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김 대표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얼굴에 다 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왜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는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도, 품질, 납기 준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합니다. 독일은 품질은 좋지만 느립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품질이 불안합니다. 일본은 품질과 납기는 좋지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역사가 짧습니다. 5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술자들의 열정, CEO의 헌신, 팀워크. 이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같은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우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독일 제조업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45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종 검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창고에는 50만 개의 부품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작위로 100개를 뽑아 검사했습니다. 1개, 2개, 10개. 모두 완벽했습니다. 공차 0.005 이내, 표면 거칠기라 0.8, 경도 HRC 58-62. 모든 스펙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100개를 다 검사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량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나는 김 대표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45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바이어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유럽 고객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50만 개 전량 검수 완료. 불량률 0%. 내일 출하합니다. 고객사 구매 담당자로부터 즉시 회신이 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중국 업체도 일본 업체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 업체가?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제조업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 업체와 127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품질 불량으로 반품한 적이 없습니다. 내 동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만 고집하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 공장을 가보면 안다. 왜 세계가 한국 제조업을 선택하는지. 작년에는 내 아들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도 제조업을 하거든요. 김 대표의 공장을 보여줬죠. 공장을 나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한국을 말할 때 눈이 빛나는지. 나는 처음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나를 그리고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본 기술자들의 손놀림, 엔지니어들의 눈빛, CEO의 헌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팀워크. 그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힘입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압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 제조업입니다. 나는 마르쿠스 슈미트.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과 함께 일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